김성환 정책위원회 의장께서 모두 발언하겠습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20여 년 전 의약분업을 하면서 나온 슬로건입니다. 이 의약분업은 약물의 오남용을 줄이고 정확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었습니다만 당시 진료와 조제를 독점하고 있던 의료계의 집단 반발은 몹시 거셌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의사와 약사의 전문 직능이 명확히 구분되고 환자에게 약이 전달되는 체계가 정착되면서 약물 오남용 사례도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오전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이 통과되고 오후에는 이미 통과된 검찰청법과 함께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는 검사가 맡게 되는 소위 수기 분업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당분간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경제와 부패 범죄 분야도 1년 6개월 후 한국형 FBI가 설립되면 온전히 이관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수 언론에서는 여전히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70년간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특권을 누렸던 검찰 정상화 과정은 의약분업과 같이 검수완박이 아니라 수기분업이라 불러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 수기분업 시대에 검찰은 여전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집단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이 같은 행동은 시대의 변화를 읽지도 못하고 정의롭지도 못합니다. 지난달 26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팀이 주가조작의 전주 역할을 한 의혹이 짙은 김건희 씨를 무혐의 처분하자는 수사 결론을 내고 이를 검찰 지휘부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주가조작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룰을 허무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된 공범들은 모두 구속되거나 재판에 넘겨졌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는 소환 조사조차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당선자의 공정과 상식에 부합합니까? 최근 국세청, 공정위, 국정원, 경찰청 등이 포함된 정보 사정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검찰청이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잘하고 있다 19%, 못하고 있다 71%로 신뢰도가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검찰은 거부권 운운하기 이전에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사건부터 공정한 잣대로 조사해야 될 것입니다. 법이 특권이 있는 10,000명에게만 공정하지 않고 만인에게 공정하다는 헌법 11조의 가치를 검찰은 스스로 입증해서 땅에 떨어진 검찰의 신뢰도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원내 대표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윤석열 정부의 공정은 전관예의이고 상식은 기업 찬스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기가 찬 내각 청문회입니다.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들 후보자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기업 찬스나 가족 찬스를 써온 이른바 기가 찬 후보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회의에 4번 가놓고 2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아빠 찬스로 기업에 들어가거나 가족이 모두 억대 장학금을 받는 이런 듣도 보도 못한 기가 찬 특혜 논란을 봐야 하는 국민들의 심정은 참으로 참담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인선은 이렇게 국민들 가슴에 못을 박으며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가 찬의 기업 찬스를 일일이 열거하자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전관 예우는 넘사벽입니다. 한 후보자는 정부의 고위직과 로펌을 오가며 고액의 고문료를 챙기고 재벌에게 부인의 그림을 판매하는 등 각종 이권을 챙긴 관피아의 끝판왕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총리 후보로 지명된 안대희 전 대법관은 변호사 개업 후 짧은 기간 내 16억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6일 만에 자진 사퇴했었습니다.
한 후보자는 공직 생활 후 10년간 전관 예우로 44억 원을 축제했습니다. 그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자명한 일입니다. 민주당은 제2의 한덕수가 나오지 않도록 한덕수 방지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만악의 근원인 전관 예우의 악순환을 반드시 잘라내겠습니다. 기가 찬의 가족 찬스의 사례는 더 많습니다. 어제 진행된 박진, 추경호 후보자와 오늘 예정인 정호영, 이상민 후보자는 아파 찬스의 레전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스카이캐슬에 살고 있는 듯한 후보자들의 가족 찬스, 특히 아파 찬스 행태는 상상 이상의 수준입니다. 아빠 찬스의 아이콘이 된 정호영 후보자 빼고도 박진 후보자에 따른 아빠의 절친 연구소에 없던 직책을 만들어 특혜 취업을 했고, 이상민 후보자에 따른 아빠의 덕에 인턴 3관왕을 찍고, 아들은 후보자가 사회이사로 재직한 계열사에 취업을 성공했습니다. 입사 지원서에 아빠 이름을 써놓은 추경호 후보자에 따른 파견진 입사 1년 만에 정규직 전환에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때 애타게 찾았던 2030 청년들에게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청년과 국민이 윤석열 정부의 비뚤어진 공정과 무너진 상식에 분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민주당이 바로잡겠습니다. 남은 인사청문회에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후보자들을 철저히 검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박찬대 원내 정책수석부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